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와 같이 논리 자료형과 그리고 문자 자료형을 바탕으로 하여 유니코드 그리고 아스키 코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toInt 함수나 아니면 toHexString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표기를 해보고 그 표와 비교를 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문자 자료형이 그러한 유니코드나 아스키 코드로 정의가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우클릭을 해서 섹션 03에서 코틀린 클래스를 누르고 이그잼 05라고 하겠습니다. 05라고 하고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문자열 자료형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링이죠, 그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이 문자열 자료형은 뭡니까? 문자 자료형, 그죠? 에서 더 나아가, 그죠? 문자를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를 배열하여, 그죠?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문자열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형 자료형은 기본형 자료에 속하지 않고 배열 형태, 즉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소값. 아시겠죠? 그래서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메인을 적고요. 메인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요 부분을 요 X 해서 여기다가 적도록 하죠. 그래서 요 탭키로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봅시다. 빠 했어요. 빠 하고요. 그 다음에 str1 하고 점 스트링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hello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빠 하고 이번에는 str2에다가 이번에는 뭡니까? 월드죠, 그죠? 월드를 이렇게 한번 넣어 봅니다. 세미콜론 붙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빠 해서 str3 해서 이번에는 똑같이 hello를 넣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println 해서 여기다가 str1 그 다음에 equal 해서 str2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 값이 뭐냐 해서, 물론 이거는 우리가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true와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str1 equal str2 이렇게 우리가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println 해서 여기에서 str1 equal 해서 str3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다시 달러 합니다. 달러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str1 그리고 equal 해서 str3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을 한번 보기 위해서 Alt Shift F10을 눌러 보니까 이그잼 05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딱 치니까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와 같이 str1, str2 이거 두 개는 지금 현재 값이 틀리다, 그죠? 보시다시피 얘는 헬로우고 얘는 월드이기 때문에 틀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str1과 str3는 true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여기서 자바의 경우는 우리가 두 피연산자 피연산자라는 것은 이게 연산자잖아요, 그죠? 연산자인데 이 옆에 있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오퍼랜드 피연산자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두 피연산자, 그죠? 두 피연산자를 뭡니까?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그 기본형 타입의 경우, 그죠? 기본형 타입의 경우 두 피연산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꼴 두 개짜리를 써요. 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두 피연산자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자바에서는 또 참조 타입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 자바의 참조 타입의 경우에는 두 피연산자의 사이에 두 피연산자의 사이에 이꼴을 이렇게 넣으면 사용할 경우 뭡니까? 이거는 참조 타입이니까 주소값을 비교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링은 주소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값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는 참조 타입의 경우는 뭡니까? 문자열의 두 객체의 동등성, 값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equals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equals라는 메서드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그에 반해서 이 코틀린은 있잖아요. 그에 반해 코틀린의 경우는 자바에는 자바에는 이게 이꼴 세 개가 없어요. 알겠죠? 이거 물론 뒤에 가서 연산자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여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이꼴 세 개짜리를 연산자를 지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조 비교를 위해서 이꼴 세 개짜리 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즉 자바의 주소값 비교인 이꼴과 코틀린의 이꼴이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거 주소가 이거는 하나 만들어졌어요.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또 만들었는데 이거는 값이 틀리니까 주소를 생성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게 아니니까
스트링 풀에서 제가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거는 str1과 str2의 주소가 같은지 비교를 하는 코드가 되고요. 이거 두 번째 거는 str1과 str3의 주소가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 개의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형 타입이기 때문에, 자, 스택이 이렇게 밑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str1, str2, str3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hello라는 놈이 처음에 생성될 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hello 인스턴스가 여기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월드를 하다 보니까 월드의 값이 없거든. 찾아 뒤져봐도 없으니까 월드를 새로 적게 되고, 그 다음에 hello 3 str3를 생성하는데 hello로 하니까 여기에 hell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월드가 있단 말이지. 처음에 1, 2, 3 str1, 2, 3가 만들어졌을 때 얘는 처음 이렇게 주소를 가르치게 되고, 얘도 이렇게 주소를 가르치게 되는데, 얘를 이제 할당을 할 때 보니까, 찾아보니까 hello라는 놈이 여기에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str1과 str3는 주소 값이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 str1과 str2는 서로 다른 주소를 들고 있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프린트 ln 해서 여기에다가 str1 점 해서 equals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equals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str2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print ln 해서 이번에는 str1 점 equals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str3를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니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 str1과 str2는 hello고, 이거는 월드니까 false가 나온 게 맞고, 그리고 이거는 둘 다 hello니까 이거는 값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값 비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래 equals 스트링의 equals예요.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 함수인 equals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통하여 뭡니까? 이게 값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죠. 값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주소가 당연히 틀리고, 이거는 주소 비교 연산자 이꼴은 그죠? 그래 값을 비교할 때는 equals를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도 역시 function replaced binary operator 해서 뭐 이 템플릿 코드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에러만 안 뜨면 되니까. 예, 요거는 우리가 지금 워닝 창으로 이렇게 설정 창에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거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예요? str3는 결과론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자열은 스트링 풀 안에 스트링 풀 해서 풀이라는 것은 어떠한 풀이 뭐예요? 웅덩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풀장 하면 막 이렇게 수영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문자열 자료형은 스트링 풀, 즉 이것도 10에 있어요. 10 영역에 존재를 하는데요. 스트링 풀에 스트링 문자열을 할당하기 전에 컴파일러가 같은 문자열이 존재하는지 우선 살펴보죠. 그죠? 살펴보고 같은 값이 있다면 스택의 참조 변수를 그냥 10에 재할당하지 않고 10에 재할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문자열의 주소를 가지게 만들고 같은 값이 문자열이 같은 값이 없다면 새로운 주소로 할당하여 문자열을 저장하고 주소를 누구에게? 참조 변수에게 넘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자열 자료형에 대한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같은 값이 있으면 메모리 절약을 위해서라도 컴파일러가 여기에 이미 선언되어 있네. 그러면 니도 같은 주소를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말씀 덧붙이자면 자바의 경우에는 U라는 연산자, 객체를 만드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 U 연산자는 아무리 값이 같아도 주소가 무조건 틀려요. 왜냐하면 U라는 연산자는 무조건 새로운 주소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그런 점을 코틀린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번에 여기에다 같이 할게요. 자, 표현식과 우리가 달러 기호 있었어. 그죠? 달러 기호 기호를 사용하여 문자열로 출력해보기. 그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빠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num 하고 이꼬르 1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빠에다가 s1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a가 아니죠. num is 하고 달러 아이고 앰퍼센트죠. 달러 하고 num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사용을 해보면 결과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스트링 그죠? 스트링 자료형 그죠? 문자열 자료형의 S1에 그죠? S1을 선언하고 그죠? 초기화를 하는데 변수 A를 사용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한번 찍어보면 프린트 ln에서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S1의 값 이렇게 하고 S1
이렇게 제가 줬어요. 그죠? 여기 달러를 넣어야죠. 예, 달러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보시죠. Alt Shift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S1의 값은 number is 1하고 달러를 붙이니까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1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달러 그 뭡니까? 변수 num의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달러를 붙였다는 거예요. 달러를 붙여서 값으로 사용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이해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escape 문자를 통해 가지고 escape라는 거는 escape 이렇게 문자인데, 이거는 자 일단 한번 보죠. 얘를 그래서 바 해서 이번에는 뭐 x라고 주죠. x 해서 여기다가 1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바 해서 여기에다가 str1은 위에 줬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str3까지 했죠. 4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뭐예요? x, 그죠? x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달러를 붙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달러 해서 x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 하나 더 선언해서 str5에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x는 뭐예요? 달러하고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결과값이 당연히 x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값이고, 이거는 어때요? 안에 있는 이 값들을 먼저 계산을 하니까 얘가 1이니까 3이 되죠.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x는 3이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Alt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직접 해보면 이와 같이 뭐예요? S1의 값. 제가 프린트 ln을 안 했군요. 프린트 ln 해서 str4의 값 이렇게 하고 값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달러 붙이고 여기에다가 str4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서 str5의 값이다 해서 5를 이렇게 넣었어요. 위에 제가 뭐 뒀군요. 자, 여기에서 Alt Shift F10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escape 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print ln 해서 내가 여기서 escape 문자를, 자, 여기에서 str4, 그죠? 4 하고,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치고, escape 문자 백슬래시 치고, 여기에다가 내가 뭡니까? 달러하고 str4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다시 백슬래시하고 자 이렇게
물음표를 더블 코테이션을 줘요. 그리고 str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str2 하고 얘는 뭐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백슬래시 하고 여기에다가 달러 해서 str5가 되겠죠, 그죠? 5를 하고 여기에다가 백슬래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Alt Shift F10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를 보세요. 요거 그죠? 요거 이게 바로 물음표를 물음표가 아니라 이 백슬래시 밑에 뒤에 이 쌍따옴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더블 코테이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escape 문자로 아래 코드는 escape 이거를 사용하여 뭡니까? 이거 쌍따옴표 그죠? 큰 따옴표를 따옴표를 출력한 코드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escape 문자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죠. 네,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죠. 그죠? 아니, 똑같은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표현식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죠. 바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뭐 이거를 str6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역슬러시 하고 여기에다가 헬로 안녕하세요 해보죠. 안녕하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역슬러시 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나는 달러 붙이고 여기에다가 자 역슬러시를 합니다. 역슬러시를 하고 내가 달러하고 15 그죠? 달러하고 15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 그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걸 왜 붙이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ln에서 여기에서 str6는 뭐냐? 그래서 달러하고 그죠? 여기에다가 str6를 출력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Alt Shift F10을 눌러서 역시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감쌌죠. 그 다음에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달러 기호를 이제 쓰기 위해서 escape 문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15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형식화된 문자를 출력을 할 때, 그죠? 형식화된 뭡니까?
다중문자열, 그죠? 다중문자열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는데요. 해보자. 이게 뭐냐 하면 다중문자열이 뭐였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다중문자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줄바꿈, 그죠? 개행, 그리고 탭, 그리고 빈 공백 문자, 그죠? 문자가 대다수. 지금도 여기 보면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우리가 개행도 할 수 있고, 그죠? 탭도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중문자열, 문자열에는 원래, 그죠? 그러면 이런 문자열을 출력시키려면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 둘, 셋, 세 개짜리를 우리가 기호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빠 해서 넘은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넘원이라고 하죠. 넘원에다가 10을 입력을 대입을 했고, 그리고 빠 해서 여기에다가 포매티드 스트링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세 개를 붙였어요. 그죠?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제가 똑같이 빠 뭡니까? 빠 해서 A는 6, 그리고 빠 B는 뭡니까? 여기에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프린트 ln 해서 여기에다가 A 더하기 num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to 인덴트가 아니고요. 이건 잘못됐고요. 예, 요렇게 해놓고 내가 프린트 ln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포맷티드 스트링을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lt Shift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값이 출력이 됐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중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행도 있었고, 여기에 스페이스 공간도 있고, 그죠? 예. 아니면 여기에다가 탭 키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한 번에 문자열을 출력을 시킬 때는 여기요, 그죠? 쌍따옴표 더블 코테이션을 3개짜리를 쓰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쓸 일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 값을 num1이죠. num1 이렇게 해서 내가 A가 아니라 B죠. B 해서 만약에 여기에 값이 표현이 될까요? 이렇게, 값이 표현이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왜? 여기에 갖다 대보니까 뭐예요? 로컬 베리어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형식화된 다중문자열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실습으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바에는 없는 이 꼴, 이 꼴, 이 꼴 3개. 이거는 주소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고, 값을 비교할 때는 이 꼴즈를 써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달러 기호를 통해서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escape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요렇게 뭡니까? 이 쌍따옴표도 표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리고 쌍따옴표 3개짜리를 이용을 해서 형식화된 이런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